플루타르코스 영웅전 하면 작가가 이제 플루타르코스죠. 서기 1세기에 태어나서 서기 2세기 초반에 이제 조란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들을 서로 이제 두 명씩 한 상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영웅 열전을 쓴 거예요. 이 책이 이제 어느 정도 의미를 차지하느냐 서양에서는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문인 겸 사상가인데 전 세계의 도서관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불을 타면 불이 화재를 맞는단 말이죠. 그럴 때 자기는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달려가서 세 종류의 책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문학은 셰익스피어 전집을 끄집어내겠다. 철학은 뭐냐? 철학은 플라톤 전집을 끄집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 이 역사 쪽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끄집어내야겠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이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좋아했죠. 서양에서 특히 로마 이런 데서 영웅으로 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왕이라고 할 때 왕, 황제, 왕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천하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이 백성들을 잘 살찌울 것인가 이런 항상 이제 그런 좀 인자한 덕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이제 황제인데 서양에서는 황제나 영웅하면 전쟁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땅을 넓히고 이게 영웅의 이미지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 할 알렉산드로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알렉산드라고 하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하고 그리고 로마를 대표하는 황제가 되려다가 결국 암살당했죠. 시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사르라고 하죠. 그 독일에서 바로 이 시저에서 나온 게 뭡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걸 카이저, 황제를 카이저라고 부르고, 그죠? 러시아 사람들은 짜르라고 부르죠.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렉산더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알렉산드로스, 그다음에 시저, 그다음에 이 시저를 존경한 사람이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또 히틀러였죠.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하나의 어떤 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계속해서 땅덩이를 넓혀 나가는 정복 군주, 이게 바로 이제 영웅의 이미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렉산드로스와 이제 시저 카이사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4세기 사람이죠. 기원전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졸했다. 31살, 32살 요 나이에 졸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인류 역사상 서양으로 치면 가장 영토를 많이 넓힌 사람이 알렉산드로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항상 뭐 그렇듯이 영웅을 만들면 우리 용비어 첨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비범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신화와 전설이 따르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혈통이냐? 아버지는 헤라클레스의 혈통이다. 헤라클레스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제우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헤라클레스의 혈통이라는 것은 최고신 제우스가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알렉산드로스는 뭔가 신성하다. 그래서 또 뭐 알렉산드로스의 그 모습을 만든 조각상을 그때 플루타르코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안광이 진짜 종이 뒤를 꿰뚫을 만큼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고 피부는 아주 곱고 얼굴은 아주 붉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목욕을 잘 안 했는데도 항상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살 냄새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아니 이 사람은 뭐 말만 해도 입에서 향기가 나오고 말을 하면 다 입에 힘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나고 이 살은 뭐 목욕을 안 해도 항상 뭐 꽃냄새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베푼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베풀고 뭔가 사람들하고 나눈다는 게 덕의 의미인데 그리스 철학에서 이 덕이라는 것은 그 아랫대라 해가지고 탁월함인 거죠. 탁월함.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그 분야에서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최고도로까지 발현을 시키는 것, 탁월함. 그게 덕을 가장 잘 이제 실현하는 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로지 그 명성과 탁월함 이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재산이랄까 물욕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이 부케팔라스란 말을
가져왔는데 명마라고 하는데 이 길을 못 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명마라도 뭐 길을 못 들이는데 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딱 그 말을 보고 내가 길들이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비웃는데 바로 이제 말에게 달려가 가지고 고삐를 딱 잡고 말을 그 태양을 향해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이 말이 사람을 보고 지금 무서워한 게 아니라 태양을 비춰가지고 자기 그림자 이렇게 비추니까 그걸 겁을 내가지고 막 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을 향해 돌리니까 이제 자기 그림자를 안 보게 되니까 놀라지 않아 가지고 온순하게 길들이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머리도 좋고 나름 영민하고 그러니까 이 필리포스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딱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이 부케파루스 말을 딱 길들이는 거 보고 왕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내 아들아, 넌 너무너무 위대하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지금 이 넓히 있는 땅을 얘는 이제 진짜 뭐 단순하게 수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계속 넓히 나가겠구나. 본래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청출을 하듯이 아버지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는 좀 더 낫기를 바라는 것은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마케도니아는 너무 좁다. 너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서 넓은 세상을 다 차지하거라.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 좁은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당대의 가장 유명한 스승을 모셔오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서양에서는 학문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문의 분류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아버지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철학에 대한 열망이 또 이런 전쟁광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분출하는 그 본능적 야성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철학을 또 받아들이면서 제어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폴레옹이 상당히 이제 뭐 보면 전쟁이나 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나폴레옹도 이집트 원정 갈 때 그 지식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려가거든요. 가서 계속 토론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장군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썰어버리고 싶고 본능적으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하거든요. 다 죽이고 나면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럴 때 이게 그 결국 이런 철학자들,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가르침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있죠. 사실 난중일기도 읽어보시면 되게 좀 섬뜩해요. 자, 오늘 누가 몇 명이 뭐 잘못을 했다, 목을 베었다. 오늘 누가 도망을 쳤다, 목을 베었다. 이거예요, 전부 한 번씩 보면 담담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선을 안 넘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칼이라든지 총을 들고 있으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쓰고 싶어요. 망치를 주면 니체 그 말 했잖아요. 망치를 주면 세상 모두가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때려받고 싶은 거예요. 총을 들면 다 세상 모두가 적으로 보여서 다 쏘고 싶고 칼을 들면 세상 모두가 이 칼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대상으로 비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자랑으로 자랐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부자 사이가 좋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처녀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삼촌이죠. 이제 축사를 하는데 자, 이 두 분 사이에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알렉산드로스는 어디서 지금 말이야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왕위를 되게 해달라고 지금 버젓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야 나는 그럼 뭔데 내가 적자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정통이고 내가 장자인데 어디서 감히 지금 후궁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진짜 술잔을 던지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이래 된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열받아가 칼을 뽑고 이를 날렸는데 아버지는 또 술을 한 잔 마시놓으니까 고꾸라 넘어지고 결국 그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취한 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또 조롱을 하는 거죠. 자, 이것 보시오. 아시아로 건너갈 준비를 한다는 사람이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자빠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완전히 비웃는 거죠. 참 이 말도 참 독하게 하죠. 알렉산드로스가 20의 왕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나이 20에 이제 우리로 치면 하나의 어떤 1인자가 된 거죠.
자, 이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주변 나라들, 이방 민족이 꼼짝없이 엎드려 있다가, 젊은 애가 왕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막, 이제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아이고, 뭐 저거, 뭐 별 정치력이 있겠어? 하면서 이제, 결국 반란도 일으키고 하는데,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이런 거죠. 초반에 내가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모습 보이면 이게 모든 놈들이 다 달려든다. 초장에 완전 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모든 분쟁을 아주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나한테 저항하면 다 죽어.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뭐 몽골도 그렇고요. 몽골이 처음에 기병했을 때 그 몽골의 오르도스 초원에 다 모아봤자 한 30만 명밖에 안 돼요. 몽골 전체 인구가. 근데 어떻게 인류 역사상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명실상부하게 지배한 건 몽골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간단합니다. 대량 보복, 딱 그 전략이에요. 풀 한 포기, 뭐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없게 다 그냥 살아있는 것은 다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이런 대량 보복 사상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 그리스 전역을 이제 자기가 지배하게 자기 영향권에 두게 되니까 이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 왕이 당시 다레이오스라고 하죠. 다리우스 왕, 흔히 말하는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다레이오스 왕하고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이란이라고 우리가 합니다만 그 페르시아가 이런 세계 제국으로서는 가장 처음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이었을 겁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60만 병력을 거느리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죠. 결국 대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전투를 하면 결국 이제 왕을 잡아야 되거든요. 왕을 이제 생포하려고 했는데 그 다리우스 대왕 생포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이 알렉산드로스가 자제력이 어릴 때부터 뛰어나다는 게 그 페르시아에 결국 급하게 도망만 도망가니까 왕의 공주, 왕비, 왕의 엄마 다 잡은 거예요. 왕가에. 여인들이 얼마나 뭐 곱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손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중하게 딱 예우를 해주는 거죠. 자기는 욕망을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무슨 뭐 이성을 내가 막 첩을 많이 들이려고 내가 무슨 전쟁을 이런 게 아닌 거죠. 자기는 말 그대로 명성을 취하는데 내가 뭐 이 여자를 건드리고 이런 건 전혀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어쨌든 100만 군대를 이끌고 결국 이제 대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만 군대 이끌고 대전하기 전날에 자기 부하들이 밤을 틈타서 우리 공격합시다. 근데 참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서 멋있는 말 하죠. 나는 승리를 도둑질하지 않겠다. 자기가 왜 이제 비겁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야 밤에 공격해서 그렇게 이기면 이 다리우스가 또 도망쳐가지고 또 자기한테 달려들 거다. 낮에 정정당당하게 차라리 딱 대전을 해가 박살을 내야지 다시는 얘가 나에게 달려들 엄두를 못 낸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해야 된다. 그래서 알렉산드 대왕이 아주 연설을 잘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말을 타면서 쫙 사열하듯이 해가지고 결국 다리우스를 발견하고 자기가 먼저 진경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더 사람들 용기가 더 100배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결국 다리우스가 앞말에 올라타서 도주하게 되고 이게 결국 그 100만 군대를 동원해서 다리우스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그 자원을 끌어낸 거니까 이걸로 이제 사실은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이거죠. 자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가고 싶은데 이제 그 동료들은 부하나 자기 동료 장수들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 제국을 얻었고 이 호화로운 그러니까 그냥 있고 싶은 거죠. 안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하고 계속해서 이제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가게 돼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결국 나름의 소정의 성과를 얻고 근데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않아요. 인도에서 완전히 그 인도라는 동네가 이제 워낙 또 밀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 자기 부하 병사들이 싫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했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다. 그리스 사람들의 가장 큰 그것은 고향이에요. 고향. 그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칼립소 여신이 꽃이잖아요. 자, 내가 너 나하고 같이 살면 내가 너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줄게. 신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그리고 젊게 해줄게. 영원히 불로장생, 불로불사. 이렇게 해서 나하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냐. 그럴 때
이 오디세우스가 이런 이야기하죠.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거하다. 그렇지만 그러죠.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낙이다.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내가 이 내 동네를 떠나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그런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돌아올 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아주 알렉산드로스가 좋아했던 친구도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많이 침울해지는 거죠. 이제 자제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 죽고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민족을 학살하게 되고,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약해지니까 좀 미신 이런 것들,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열병을 앓았는데 목이 마른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죽었다는 거죠. 술 마시다 죽은 거예요. 포도주만 계속 마시다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부하들이 아니 후계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뭐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들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나는 뭐 모르겠고 강한 자가 가져가라. 그것이 강호의 법칙이다. 뭐 이런 거겠죠. 알렉산더는 그렇게 이제 33살인가요? 하여튼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태우고 갔죠.